자, 이번에는 기사와 관련해서 좀 팩트체크 겸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은 혈액 기저질환 있어요. 백신 접종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입니다. 9월 22일자 기사고요. 이제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책에 발맞춰서 일부 직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선택이 아닌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기사를 쓴 건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백신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주거나 강요를 하는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나 봅니다. 자, 교수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될 가능성 또는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많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다룰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우선은 기사가 되게 깁니다, 이게. 네. 내용을 읽어보면. 그다음에 이분들이 각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 같은 데서도 기본 인식은 이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속해 있는 기업, 회사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각각 여러분들에 대한 인터뷰 사례들이 이제 기사에 쭉 들어가 있어요.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기자가 이제 좀 다듬어서 다듬어서 예. 올린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 네. 거예요. 뭐 A, C, B, C 예. 이러면서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접종 불가능자하고 접종 거부자를 이것을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접종 불가능이라고 하면 방금 앵커께서 소개하신 나는 혈액 기저질환이 있어서 뭔가 백신 접종을 하기가 어렵다. 이분도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병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속 뭔가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예. 분도 있고 또는 지금 상태가 이래서 나는 맞지는 못하는데 상태가 호전이 되면 맞을 거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 내용 읽어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백신을 거부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서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회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 자, 회사의 입장은 백신 접종하신 분이 있고 백신 접종 안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나는 백신 접종을 안 할 거라고 하는 거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백신 접종을 못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이 지금 기사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백신 접종 하신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예.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을 지금 못 하시는 분이거나 거부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하거나 못 하는데 회사의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목소리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단지 무엇만 다루고 있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유는 두 가지죠. 접종을 못 하시는 분하고 접종을 거부하는 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회사의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기사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회사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고 모든 각자들은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회법으로서 회사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백신을 안 맞겠다거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처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의만 된다고 하면은 사용자와 고용주 간에 사용자와 비고용주 간에 협의만 된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을 못 하시거나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업무를 다시 재분장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민 업무라든지 또는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회사가 임의나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커뮤니티, 그 네. 회사 내에서의 직원들과 고용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백신 접종을 안 하거나 백신 접종을 못하는 분들의 목소리만 단지 실었지만 실제로 회사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 누구 한 사람도 그 권리나 그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약간 좀 불만스러운 입장도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의적으로요? 자의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 관련 질환이라고 해서 다 백신 접종 못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때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다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지, 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케이스를 보면 30대 초반의 여성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2년째 추적 검사 중이고 아직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은 것도 아니다. 기저질환 보유자나 20, 30대는 백신 이상 반응이 많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몸 상태가 개선되면 맞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압박을 준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뇌피셜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랑 상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백신 접종을 해야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올 수 있는 피해보다 훨씬 더 적을 텐데, 이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기저질환을 의심되거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자의적인 그러니까 판단으로. 자의적인 판단.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의도하지 않게 백신 거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사실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훨씬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저질환 핑계를 대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종의 백신 거부자라고 할 수 있고, 그 언론은 그래서 그 백신 거부자 편을 들어주는 효과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했으면 백신 접종을 오히려 권장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백신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강 기자님하고 결이 약간 다른데 저는 예.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약간 다른 네. 거예요. 견해가 다르다는 네.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의도적인 백신 거부자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거예요. 인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대우라고 해볼게요.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설대우는 백신 접종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것도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그렇지만 무엇도 동시에 고려돼야 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을 나는 그걸 용납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 백신 접종을, 남들은 나한테 묻지 마, 이유를 묻지 마, 그렇지만 나는 백신 접종을 안 할 거야 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딴 사람은 너 백신 접종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도 똑같은 등가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커뮤니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는 그 커뮤니티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즉 회사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를 해서는. 그렇지만은 거부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백신 접종한 사람도 동일한 등가의 권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 커뮤니티가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도 자기의 신념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그 불이익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하는 자세도 동시에 요구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속한 분들이 스스로 그런 룰을 정해서 그 룰에 따라서 자율적인 판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거부를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심지어는 나는 접종을 할 수 없는 불가능자다. 그것들도 다 수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나 자율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본인의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남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수용이 돼야 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수용돼야 된다. 이런 입장만 예. 확실해진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저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18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아직 백신 접종 예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도 백신 예. 접종 예약을 안 했다면 앞으로도 이제 안 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제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저는 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서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5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위험하고 본인들의 가족도 위험하고 본인들의 직장 동료들도 위험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그 500만 명이 있는 건데 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백신을 접종을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이 위험하다라는 사람들이란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숙제다. 숙제고 그리고 예. 이제 내년 한 봄까지 굉장히 우리 사회 골칫거리 문제가 될 네네. 가능성이 커요. 자, 예.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주 그 강론에 대한 얘기고 한 가지는 좀 더 발전된 얘기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접종 불가능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의학적으로 접종 불가능자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예. 또는 그런 물질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을 못하는 부류에 일단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독감 백신과 같은 백신을 접종했는데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예. 게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코로나19 백신도 접종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 있는 분들.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뭐 혈액 질환자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권고가 된다라고 저희가 권고가 됩니다. 예. 권고가 되는데 이제 이 판단은 굉장히 의학적인 판단이잖아요. 예.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내 때문에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그렇죠. 안 되는 문제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개인이 백신 접종 불가능자냐 아니면 백신 거부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맞아요. 의학적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가 진단을 내는 데 대한 비용을 내고 개인이 의학적 판단을 받아서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쪽이다. 그러면은 회사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지만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신념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부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또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만 이런 네. 부분입니다. 의학적인 판단을 받으러 이제 백신 맞으러 갔어요. 그럼 이제 주치 의사들이 스크리닝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제 면담 같은 걸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할지 말지. 그런데 이제 저희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 의사들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그 책임을 약간 개인에게 지우는 그런 의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개인은 이걸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논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너는 의사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아니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의료기관이 백신 접종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문진하러 오면은 아 이거 부작용 많아요. 이상 반응 많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한심한 경우인데 네. 이제 이런 의사들이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많이 들었고요. 네. 또 그리고 의사들이라고 해서 감염이라든가 백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감염이나 백신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상한 유튜브 이런 데서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또 전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한숨이 나오는 경우죠. 예, 그러니까 예.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접종 불가능자 그리고 접종 거부자 그리고 접종을 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공동체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종 불가능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자의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명시된 그 지나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기저질환자라든지 환자인 분들은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가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그 방금 최 아나운서님께서 정리를 하신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빠졌는데 사실 한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근데 왜 500만 명만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1,000만 명 중에는 일단 800만 명의 0세부터 17세 예. 아동이 있어요. 0세부터 17세 아동은 지금 백신 접종을 못하고 나곤 권장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단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고 허가받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고 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효과보다 이득보다는 혹은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다 권장되지 않은 집단이 있고요. 임신부도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백신을 못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800만 명 예.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거 5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까지도 못하는 집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신이나 약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음식도 위험하거든요. 심지어는 물도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는데 음식 중에서도 내가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내가 그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설대우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모든 음식을 먹는데 왜 쟤는 호두를 못 먹지? 왜 복숭아를 못 먹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숭아를 못 먹는 사람과 호두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백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난. 그렇기 때문에 예. 나는 안 맞을 거야. 그리고 나는 마스크로 버틸 거라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방금 호두 얘기하고 복숭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 분들도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주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나는 세상 없어도 백신 접종 안 할 거야.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그 목소리를 야 너도 백신 맞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은 받아들여줘야 된다니까. 그분들은. 왜냐하면은 아니 남이 자기 목숨을 대신할 수 근데 없는 이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께 관련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기사에 하단부에 또 다른 얘기가 실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된 글이에요.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고 차별도 하지 말아달라라면서 코로나 백신은 개인의 선택임을 확실히 하고 미접종자 차별 행위를 금지하기 바랍니다라는 얘기로 그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청원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백신을 만드는데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코로나 백신은 겨우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만들어졌고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에 이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면서 마치 백신이 의무 접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꼭 맞아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 QR코드에 백신 미접종자를 표시하고 직장 내에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른 척하고 있다라면서 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그런 강요를 할 때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지 마세요라는 글이 실렸거든요. 이건 틀린 얘기죠. 예.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명백히 틀린 얘기예요. 왜 명백히 틀린 얘기냐 하면은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다니까요. 남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러는데 남들도 본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등가의 권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분이 10걸음 정도 갔다 그러면은 3걸음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데 7걸음은 가시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지적하는 게 이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지만 나는 우려가 있어서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 분위기가 왜 의무도 아닌데 의무화로 몰아가느냐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접종자에 대해 왜 차별하느냐.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분이 왜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보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우 제한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에 우리가 빠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데 일반화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언론에서 스피커해주는 언론도 사실은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견해인데.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본인만 국한해서 나는 세상에 없어도 나는 안 맞을 거야. 저 인정한다니까. 받아들여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남들이 너 그래도 백신 접종해야 된다니까 라고 거부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이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왜? 본인은 본인 주장만 하고 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인은 정작 자기 주장은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예. 있는데 제가 자꾸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500만 명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백신 접종 안 했으니까 마스크 진짜 잘 착용하고 다니고 대외 활동도 줄이고 사람들도 안 만날 것 같죠. 예. 이분들이 더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사람들도 더 만나러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네,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백신을 접종 안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예. 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이 오히려 마스크 착용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과의 만남도 또 자주 하고 예. 그러실 거예요. 주변에서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한번 행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신 접종 안 하고도 아마 일상생활 훨씬 더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방역 당국의 아주 골칫거리 숙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국에 백신 의무화 카드를 꺼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한 일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군에 의무화를 했고 미접종 시 무급 정지, 그리고 이탈리아는 모든 사업장에 그린패스 제도를 적용을 하면서 의무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는 반대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제가 동의를 하면서 특수한 직종, 그러니까 대민 업무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감염자들을 다루게 되는 병원, 의료원 이런 데서는 그 관계자들, 특수직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예. 저 동의한다. 이 전 말씀 국민은 드렸잖아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저는 반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감염이 되었을 때 남에게 굉장히 심각한 사망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 직종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는 저는 검토할 수 있다. 충분히 동의한다. 예.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백신 접종 의무화는 찬성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들을 팔을 걷어붙이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백신 인센티브나 백신 디스인센티브 뭐 등등등.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백신 접종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백신 접종 하라고 꼭 좀 권해드리기 바라는데 왜냐하면 10월부터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실 거예요.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들.